지난달 거래소에서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매달 1조 원 가까이 빠져나가던 펀드 시장에서도 지난달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경계론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지수 상승폭이 커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 위치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더욱더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영국, 캐나다 등등 주요국들이 현재 긴축 모드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그 점과 관련돼서 만약에 글로벌 긴축 모드가 확장이 되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애둘러 현재 좀 경고하는 그런 발언까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은 과거의 전례도 그렇습니다. 2015년도 7월달 2년 만에 현재 순매수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2년 전 2015년 7월달입니다. 당시 일반 개인들이 갑작스럽게 2조 8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그 뒤끝이 썩 좋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우리 증시는 폭락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 이후 즉 8월달, 9월달 그 두 달간에 걸쳐서 약 203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까지 11.3% 폭락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12, 7월 20일경에는 788이었습니다. 7월 말 기준 712에서 613까지 무려 14.3%. 7월 중순경으로 따지면 20%는 넘습니다. 그런 대폭락이 그 직후에 나왔다는 건데요. 통계를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일반 개인들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수급상, 지수 흐름상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론인데요. 하지만 반론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당시 상황과 글로벌 증시 주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긴축 전이었었죠. 따라서 처음 맞는 긴축과 관련돼서 상당히 경계하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 또 중국 변수도 있었죠. 환율과 관련된 좀 변수 등이 작동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골디락스 장세라 할 정도로까지 큰 한자 악재가 없는 아주 탄탄한 그러한 상승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당시 경기 상황이 썩 좋은지 나쁜지 그 당시 약간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탄탄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실적이 작년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는 시장에 균형이 없었습니다.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 당시 이른바 하이밸류 종목이라고 해서 당시 바이오주 또 식음료 일부 종목들 또 건자재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오버슈팅 과하게 좀 많이 올라가는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에 고무된 일반 개인들이 대거 몰려가면서 그렇게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다는 것에서 당시에는 그것이 무리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경기가 탄탄하고 실적도 탄탄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PER, PBR 수준도 낮고 또 외국인의 수급에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환율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